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미 다 이제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IT 직무자가 생각하는 입장과 하고요.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가 생각하는 입장. 왜 그러면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좀 다르거든요. 컴플라이언스 직무자는 어찌 보면 문과생이고요. IT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입니다. 근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과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DB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IT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는데 이 두 직무 간에 또 언어적인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고요. 우리 이무혁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부서에서 먼저 경력을 시작하셨고요. 나중에 IT 감사,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감사 직무에서 활동을 하셔서 전형적인 IT에 대한 컨셉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 직무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IT 부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 경력과 관련된 시각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해드린 그 특강 교환에 맞춰갖고 먼저 이무혁 부장님께서 IT 감사 입장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서로 오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실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IT 직무 담당자들의 약간의 우픈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만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맨날 요건정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요건정의서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굉장히 우픈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이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시스템이 죽는데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IT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나 그냥 문과 입장에서 감사 직무나 컴플라이언스 직무자들이 IT 부서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화면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그런 경험담을 좀 여과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자산운용의 이무혁입니다. 저한테 이제 처음 말씀 주실 때에는 이제 그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서 간의 이동이라든가 그 직무에서 판단하는 좀 고유한 내용들을 지금 PT에는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IT 직무하는 분들이 아마도 소통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특히 이제 내부 통제 부서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아무래도 좀 귀찮은 일을 자꾸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보면 좀 법규나 이런 걸 들이밀어서 좀 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논리를 세워서 그 하기 어려운 일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IT 부서 있었을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은 귀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아마도 그런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거꾸로 IT 직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워낙 IT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 제가 이제 이동할 때 기준으로 보면 그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팀을 꿈꿨었고요. 이제 컴플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비리 같은 걸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여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하면 회사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를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큰 미래의 장점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IT 직무에서 내부 통제 직무, 저는 이제 감사팀이죠.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부서에 대해서 이제 뭐 감사를 하건 점검을 하건 해서 성과를 내는 건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쪽 내부 감사 기준에
자기 출신의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2년의 기간이 있고요. 근데 거꾸로 그걸 못하게 되면 그걸 잘하기 때문에 온 건데 중요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키게 됩니다.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딱 그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되도록 보게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관계했던 분들한테 나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은 또 거꾸로 너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제 저는 예전에 그런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있으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나보다 먼저 와 있던 IT 출신의 감사인이나 이제 준법 감시하는 담당자들이 그럼 어떤 루트로 살아남는가를 보면 관리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IT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뭐 회계나 뭐 법무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요. 그러면 나는 향후에 이제 다른 쪽을 가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뭐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다시 현업부서 갈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남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또는 이제 자격증을 따건 그래서 다른 회사 이직을 하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른 경로를 탔던 거고요. 대부분의 내부통제 직무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오셨던 분들은 순환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통제 직무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인데 요새도 이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회사 내부에서는 위에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미 안정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래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곳을 가서 이제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또 협회나 이런 곳에 또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사결정도 하게 되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또 현업들하고의 의사소통 방법도 그거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현업부서에 물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게 되면 일단은 외부 부서하고도 큰 컨플릭이 안 생기도록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IT하고 싸우던 다른 그런 경력들이 있더라도 대부분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특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업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데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5, 6년 정도 지났을 때 많은 분들 얘기하세요.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뭐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뭔가를 권해야 되고 법규나 이런 딱딱한 그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그런 네이처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늦게 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오랫동안 좀 고민해봐야 될 주제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업부서 대할 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데요. 대부분 많이 겸손해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떠났으면 그 업무도 이미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이라도 절대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달라집니다. 그 컴플이나 리스크, 뭐 감사 이런 쪽도 내부적인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가지고 상대를 공략을 해야지 상대가 가진 것들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현업부서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컴플 쪽에서 이제 여기는 감사보다 컴플이 나을 것 같은데 지적을 해서 징계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이 연계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도 뭐 물론 대부분 이제 내부적으로 인사나 대표이사나 뭐 회사의 여러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하겠지만 이럴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본인한테 다른 문제도 안 생기도록 또 평소에도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금의 거리감을 두고 내가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해 봤고요. 전 PT는 저기 이무혁 부장님께서 굉장히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그 위험 중립적으로 예, 말씀을 네. 예,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그 이동기 부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이동기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회계사시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어카운팅 업무도 굉장히 전문가시고 IT 감사 관련돼서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그 사례 접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회계사가 준 내부자로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시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회계사로서 회계사 직무를 하시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 그리고 IT 담당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것인지 건강한 조직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측면에서 이동기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이무혁 이사님 발제하신 거 잘 들었고요. 뭐 사실 지금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그 간단하게 엊그저께 제가 배경화면을 급하게 이제 바꿨는데 엊그저께 그 저희 쪽의 협회에서 뭐 그 연세대 정보대학원이랑 공동으로 주최했던 그 컨퍼런스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서 교수님 말씀에 한번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IT와 큰 맥락에서는 비즈니스 부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실무자 입장일 때도 약간 뭐 우픈 이런 에피소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뭐 원래 본업인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는 바였고,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때 내부 감사 이렇게 그 전공자분들하고 수업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미 IT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더더욱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이따가 저희 전공자 그 이한나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뭐 빗썸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기존에는 그냥 IT라고 하는 IT 관련된 뭐 운영적인 측면의 지원부서 성격만으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사실 디지털을 맨 앞단부터 끝단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약간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이사카 글로벌에서 올해 6월에 발간한 뭐 리스크 IT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예 용어 정의 자체를 기존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리스크를 이제 주로 메인 용어로 썼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그 INT related risk라고 하는 용어를 별도로 만들어낼 정도로 좀 요즘에는 이 IT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에서 이미 그 얘기 뭐 인정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IT의 어떤 운영, 그래서 장애 처리가 좀 뭐 나지 않거나 큰 IT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로만, 그리고 CIO 아젠다로 약간 국한해서 그 뭐 니들이 알아서 하는 그 사항이지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뭐 그 아까 DT라든지 워낙에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회사 밸류에이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운영적인 국한적인 그런 기능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이미 컴플라이언스나 뭐 인바이러먼털 환경 아니면 크레딧 뭐 전략 이런 위험들을 이제 전사 위험이라고 이제 메인 리스크로 바라봐 왔지만 앞으로는 INT related 리스크를 이제 무시하고서는 기업 가치에 좀 영향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 그 논의 3주제에서 ESG도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좀 무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안 그렇다. IT도 뭐 마찬가지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제가 그때 뭐 준비했던 장표 중에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GM이나 포드라고 하는 회사들보다 이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이제 뭐 한 불과 창업 한 5년 만에 그 기업 가치를 넘어서고 뭐 올해 테슬라 그죠? 1000슬라, 2000슬라라고 하는 테슬라도 뭐 글로벌 뭐 골리앗에 해당되는 토요타 이런 데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그 심지어는 뭐 최근에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기관 빅3 3개의 시가총액 합친 것만큼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이고 사실 그 업무하는 관점에서 이제 뭐 앞에 이무혁 이사님이 말씀하셨고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비즈니스 직무와 IT 부서는 약간 제가 그 실무하면서 느꼈던 바는 아 외국어다 그렇죠? 영어를 하는 사람과 한국어를 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비즈니스 부서와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나 뭐 내부 감사나 영업 부서나 이런 부서와 IT, INT 릴레이티드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뒤 패널 분들한테 한번 또 넘기겠습니다. 네.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예,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한 줄 정리였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른 패널 바로 이야기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태용 이사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그 이무혁 부장님이나 이동경 기사님이 너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그 IT 감사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IT를 전공을 했고 그 실질적으로 IT 부서에서 한 4년간 실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특히 그 IT 감사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IT 감사를 이제 외부 감사를 하러 처음에 딱 그 갔을 때 이제 항상 그 IT 실무진들이 저에게 그 질문하거나 이제 일부러 약간 떠보는 말투로 하면 이게 뭐 DBMS가 뭔지 아시나요? 뭐 DML이 뭔지 아시나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감사인과 답변을 못하는 감사인과의 그 이후에 IT 그 부서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DML, 뭐 DBMS, 뭐 OSM, 뭐 SU 뭐 이런 것들을 알아들으면 그다음부터 되게 잘해주세요. 이거 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더 파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코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당장에 이제 그 말을 안 섞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매니저 데리고 오라. 뭐 외부 감사인인데도 오히려 그쪽에서는 어차피 돈을 주고 있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못 알아듣는 상황 얘기 못 하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가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겪고 현재도 이제 가끔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IT 부서들과 IT 직원들의 목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내부 감사인들 혹은 그 비즈니스 그 우리 오너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약간 괴리가 있는 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IT를 하는 분들은 약간 뭐 자기 개발 그리고 그 약간 목표가 틀립니다. 자기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산출물을 내고 이게 회사의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도 있지만 자기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되게 크고 어떤 그 솔루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점점 이제 비즈니스와 I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고 이 IT의 예전에는 서포트라고 했다면 지금은 IT가 비즈니스에 그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인발브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돌아가지 않는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즈니스에 서포트하는 부서가 IT였다고 하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끌어가는 부서가 IT 부서가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무혁 부장님이나 이제 뭐 이동경 회사님이 여러 가지 느낀 것처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좀 더 그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뭐 내부감사부서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협업하고 코칭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CIO, CISO 혹은 뭐 CPO 이런 분들의 레벨을 올려가면서 그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그들이 이제 점점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탑다운으로 이제 각각의 실무진들이 그런 비즈니스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오브젝티브와 우리 IT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얼라인이 되는지를 같이 좀 더 이제 그 성숙된 자세로 끌어가면 우리 현재 그리고 이런 외계어 그리고 이 계리 이런 것들이 좀 더 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IT의 지원이 아닌 IT가 리드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정리하면 IT 부서가 백오피스가 아니라 이제 미들 또는 이제 프론트 기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말씀 중에 그 소음이 노트북 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 말고는 마이크를 다 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노트북이 발열 때문에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패널로서 박일환 간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카 코리아에서 지금 디지털 오디트 부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일환입니다. 앞서서 이무혁 부장님과 또 이동기 이사님 그리고 저희 길태용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일단 저는 경영 쪽이 백그라운드고 이제 IT 비전공자로서 그리고 어찌 보면 업무 경력은 길지 않은 주니어 입장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업무를 하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쪽, 감사 쪽하고 IT 쪽하고 좀 의사소통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제 제가 겪은 어려움은 이제 IT 담당자분과 제가 어떤 특정 감사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간극이 있던 데에서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스템상 어떤 액션에 대해서 수행 이력을 이제 요청을 드려서 저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제 로그가 남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는 그런 로그가 남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최종 수행권만 이력이 남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필드명은 수행자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수행자가 데이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요청자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요청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로그가 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IT 담당자분과 충분히 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도 처음에 요청을 드릴 때 조금 이런 목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좀 충분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IT 담당자분들도 좀 제가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로그가 남는지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마치신 거죠? 네네. 네. 저도 실무자 생활을 해봐서 공감하는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IT를 이해를 못했을 때는 무조건 법규 들이밀고요.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무혁 부장님도 우시는데 개인적으로 같은 계열사 근무해서 그걸 맡은 사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IT 언어를 나름 공부해서
PPT에다가 화면까지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요건 정리를 해서 엑셀 시트로 만들고 해서 그 DB를 이해해서 IT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IT 분도 언어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생생하게 이한나 전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번째 패널 이한나 전공자님께서 패널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빗썸코리아 법무팀에 재직 중인 이한나입니다. 저는 2017년 9월부터 그 빗썸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각 부서에 대한 뭐 내부 규정이나 RM팀, 컴플라이언스 팀 등이 전혀 세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 2018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게 증가를 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폭하였고,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IT 직무자한테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절차들을 지키도록 하는 내부 규정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IT 직무자와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그 컴플라이언스 직무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었습니다. 몇 번의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해킹도 당한 후부터는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컴플라이언스 팀, RM팀, IT 감사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부 통제를 위한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근법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에 실명 계좌가 없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은행의 실명 계좌에 대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저희 회사가 계약을 진행할 때 저희 회사가 내부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고객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사를 용역에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다른 부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IT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굉장히 엄격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규를 준수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IT 부서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를 어디까지 봐주어야 할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는 말씀 들어보니까는 딴지를 걸 수밖에 없네요. 전체적인 그 패널 분들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널들 말고요, 우리 전공자들 이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패널들 분들의 또 각자 정리 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공자들 분들께서 IT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하실 말씀들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이야기하고 시간을 벌어볼까요? 네, 지금 네, 김정철 부장님 믿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사인이 왔네요. 질문하시겠다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계속 오늘 좋은 강연 듣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 이무혁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컴플라이언스하고 경영 진단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에 IT 감사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대다수의 다른 인원들과 하고, IT 감사적인 측면은 저희 IT 전문가랑 같이 둘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IT 전문가는 아닙니다. IT 전문가는 아니고 예전에 감사팀에 근무했던 경험을 삼아서
일부 이렇게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 말씀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제 밑에 있는 그 구성원의 고민이기도 한데 IT 전문가로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전문가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감사팀으로의 진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 경영진단과 IT 전문 감사 역량을 가지고 다시 IT 부서로 가서 본인의 진로를 키워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IT를 아예 모른다면 경영진단 또는 컴플라이언스 등등 감사로 이렇게 그런 경로를 갈 수가 있을 텐데 IT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배우고 본인이 경험했던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감사로 가게 되면은 IT 전문성을 매니저나 임원급이 되게 되면 실질적인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을 정보 보안이라든가 정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정보와 관련된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감사 전문가의 진로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주어지면 좋을지 한 가지 그 문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보 보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그 일반 직원들이 접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임자 앞으로 또 제 후임으로 올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IT 감사 전문가가 접하는 그런 고급 정보들에 대한 또 그 정보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정보 보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두 번째는 그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는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정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날카로운 김정철 전공자님의 질문이십니다. 회사 숙제이신 것 같은데요. 되게 말씀 감사하고요. 준비하시는 이무혁 부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또 다른 분들의 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계신가요? 그럼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리면 IT 관련된 법규는 왜 이렇게 어렵나요? 법조문은 쉬운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려고 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희경 변호사님께서 IT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뭐 코멘트나 질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IT 관련 법규라면 어떤 쪽으로 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좀 확장하게 되면 뭐 이제 실명제법도 해당될 수가 있겠고 신용정보보호법도 해당될 수가 있을 거고 데이터가 유출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양별규정 적용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IT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셨을 때 클라이언트 기업의 IT 현황들이 어떤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이무혁 부장님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있었죠. 경력 개발 그리고 IT 부서의 내부자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전문가 입장에서 남의 회사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남의 회사 이야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얘기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경력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로서도 많은 좀 어떻게 보면 걱정과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이제 IT 팀에서 이제 감사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말이 이제 IT 감사가 중요하고 뭐 필요해서 왔다고 하지만 대우나 처우나 또 그 제
장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성과도 내고 하다 보니 이제 또 감사팀이 익숙해지면서 아까 그 팀원이 하셨던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들었을 때 다시 보안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장을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서 보면 그렇게 현업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감사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도 마찬가지고 현업부서 출신들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업 경험이 있다 보면 뭐 커뮤니케이션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고 또 그게 회사의 기여가 돼서 더 높은 수준의 이제 품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걱정하시는 그 직원분이 생각하시는 그 진로에 대해 이게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했을 때 꼭 성공에 대해서도 솔직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꼭 임원이 돼야 되거나 팀장이 돼야 되거나 그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방법, 뭐 성공이 아니더라도 일과 가정의 조화 같은 거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내가 더 좋았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맞았을 때 공부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취득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만 답을 얻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뭐 공부만 꼭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네. 두 번째 아까 정보보안 관련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문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회사의 기밀 자료 같은 게 많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IT 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로우 데이터를 다 끌어오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뭐 회사가 달리 가는 게 아닌 것이 정보의 그 유효성이 끝나면 파기를 해야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만 남겨두고 그렇게 정리하는 버릇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더 이제 어떤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보안을 지키겠다는 뭐 서약서를 받든지 아니면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조금 공개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좀 잘 못 지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IT 출신 감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희경 변호사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네. 느낀 점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는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나 이런 거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 클라이언트들 얘기할 거 없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외부에는 이런 얘기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법인들이 지금 고소를 되게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과 주고받거나 재판에 내거나 할 때도 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 상대방이 불리한 정보를 우리가 제출을 했을 때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고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서 지금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뭐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고 했을 때는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써서 어떤 정보를 다루느냐가 거기까지만 딱 하는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뭐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그냥 인적으로 이런 정보를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스템 쓰는 만큼 된다? 그 정도가 제가 느낀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한나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병수 부장님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배 직원 중에 IT 경력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했던 직원들의 특징하고요. 그냥 그 일반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로 성장했던 직원들이 어떠한 그 차별성을 가지고 성장하는지 지켜보시는 리더이자 관리자 입장에서 느껴지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한나 선생님 말씀 끝나면 전병수 부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한나 선생님. 네. 네, 저도 이동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법무팀에서 소송 준비를 하면 IT 직무자들과 협업하는 기회가 많은데 IT 직무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IT 지식을 좀 더 쌓아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데요. 농담이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 언어를 좀 알아야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병수 부장님, 네, 준비되셨으면 또 경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이무혁 그 이사님이랑 이동기 이사님 그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또 교수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꼭 IT 부서에 한정짓지 않고, 저도 현업 출신이거든요. 원래 공대를 나왔고 엔지니어를 하다가 지금 컴플라이언스에 와서 뭐 법규 이런 것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면서 그 이무혁 이사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 부분 많이 지금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한 건데, 저도 한 새로운 분야로 와서 한 1년 되니까 저희 임원분께서 묻더라고요. 너 현업에 돌아갈 생각 있니 없니? 또 2년 되니까 또 물으시더라고요. 3년 되니까 또 물으시고 5년까지 물으시다가 이제 5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5년 되니까 이제 내 갈 길은 이제 여기구나 라고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고, 저도 뭐 대학원을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유도 또 이사님과 같이 그런 또 백그라운드와 이제 또 이유도 있던 것 같고, 일단 그 저희는 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또 IT 업체이기도 하지만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그 팀원들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뭐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직군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뭐 법을 전공한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기는 지금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현업에서 뭐 IT나 아니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저희 팀에 더 뽑으려고 하고, 앞으로도 지금 내년 방향이 그런 친구들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지금 기본 방향이고요. 저희 임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산업 고유의 어떤 뭐 IT든 어떤 엔지니어적인 기반이든 뭐 품질 전문가든 그런 기반을 가진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이 감사 업무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뭐 법규나 뭐 제반 지식을 더하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에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더 이렇게 뽑고 육성하고 또 이 팀에서 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또 목표고,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부서에 이렇게 현재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렇게 방향이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동기 이사님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현업이 IT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IT 부서가 현업이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IT 부서에 대한 약간 그도
약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컴플라이언스나 그 현업에서 일어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백그라운드와 이해가 더불어져야지만 IT 부서가 진짜 회사에서 더욱더 큰 가치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난주 했습니다. 훌륭한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무혁 부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IT 부서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또는 내부 감사 직무 담당자가 네. IT 부서를 어떻게 상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IT 내부 감사팀 또는 IT 컴플라이언스 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중간자적 언어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첫 정리하면 소감, 두 번째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가 IT 직무 담당자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세 번째는 IT 조직 내에 감사 조직 또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있어서 중간자적인 언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긴 시간 말고요. 짧은 시간에 정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것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단 첫 번째 이제 소감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도 들어보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제 감사 입장에서 IT를 대할 때,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제 여기서는 워낙 많이 이제 말씀하신 주로 이제 통제나 현업부서 입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거꾸로 IT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디지털 퍼스트,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도 지금 감사팀이지만 IT 전문성 때문에 회사에서는 시스템 구축 관련한 임무를 좀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대표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IT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현업부서든 내부통제부서든 IT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뭐 외계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 외계어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공부하셔야 되는 언어고요. 그래서 IT 뭐 아까 데이터베이스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또는 새로운 조류 이런 것들은 꼭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뭐 교수님 너무 잘하시고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대화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체감사 부서가, 저는 그 IT에 있을 때 IT 기획팀의 자체감사를 업무를 하다가 왔던 이제 직원인데, 그런 경험 때문에 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마다 보통 이제 내부 통제를 하는 직원들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모든 것을 후선 부서가 2순위, 3순위에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도 분명히 법규는 기본이고 법이 아니더라도 또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통제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국내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진화된 것들을 사례를 많이 배우고 회사에서 적용시킴으로써 사고도 예방하고 더 탄탄하게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운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쌈박하게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3시간씩 윤리경영 토크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 이로써 네 번째 주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윤리전공과 함께하는 윤리경영학회, 그리고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크 콘서트를 이로써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의 토크 콘서트는 또 잘 정리된 영상으로 다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밌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식적인 토크 콘서트는 끝났는데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컴플라이언스 윤리 전공 전공자들 그 카메라 다 켜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명사진 같이 찍는다 생각하시고 카메라 켜시고 화면 캡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시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집합 사진 그런 의미에서요. 화면 캡처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초 세면 될까요? 네. 다들 이제 카메라 켜주십시오. 네. 네.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즈 해주십시오. 김치. 자, 5, 4, 3, 2, 1. 김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전공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무혁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동기 부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